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지번. 지번이 작년도 한 문제 나왔는데 이거 맞춰보세요. 옳은 것은 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축첩 변경의 경우에는 축첩 변경으로 인해서 결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 그게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뭐냐면 뭐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산자를 붙이고 임자를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국장의 승인을 얻고 지번 변경할 때 국장 승인 얻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 해가지고 작년도에 지번에서 시험에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번하고요, 지목하고 면적하고 경계는 무조건 나와. 4개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만 해도요, 얘가 4개인 것 같지만 여기서 더 맞출 수, 이거 가지고 또 다른 거를 맞출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내가 얼마나 진짜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는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내용이 얼마나 된다고 이거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단순 과목이거든? 중개사법 점수 안 나오는 이유 뭐예요? 제대로 안 봐서 그래, 조금. 민법은 조금 어렵잖아, 사실은. 개론도 계산 문제도 나오고 학문적인. 근데 이런 지적 같은 경우는 학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많지 않아요.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제가 농담삼아 민법 10시간 공부할 때요, 지적법 1시간만 공부하면 12개 그냥 눈 감고도 맞춰요. 근데 다 민계 공부만 공부하지 지적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중개사법에 많은 투자를 안 하잖아.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2차만 하니까 투자 시간이 많으니까 점수가 나오는데 1, 2차 하시는 분들은 민법개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2차 과목 당연히 뭐 수업만 들어서 합격해야지. 머리가 좋은 사람 빼고는 안 돼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수업만 들어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 사실은. 머리 안 좋아요? 머리가 안 좋으면 손발이라도 고생해야지. 네? 잠이 와요, 지금?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잠이 와요, 지금? 69일 남았어요? 설마 70 며칠 남았겠지. 그 정도예요? 69일 남았어요? 잠이 와? 저는 어제 저기 박인비 골프 보느니라고 2시까지 앉았어요. 잘까 하다가 전반에 6타 이기고 있으니까 우승하겠지 하고 잘까 하다가 야, 그래도 끝까지 보자. 끝까지 보자. 끝까지 봤죠. 끝까지. 자, 24페이지.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써있는데 신규 등록은 왜 결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공부에 등록하는 거죠, 처음에. 그 등록 전환에서는 왜 결번이 발생해요? 옮기니까? 그 맞긴 한데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이쪽으로 옮기니까 등록 전환하니까 이쪽에 있는 지번과 지번을 다 어떻게 돼요? 말소하니까 결번이 발생하고 여기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 주는 거잖아. 분할일 때는 결번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 거고 합병일 땐 당연히 발생할 거고 축적병 도시개발 사업도 발생하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무엇하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했다는 지번 준용하는 게 있잖아. 축적 변경. 작년도 시험 문제 정답. 그 다음에 지번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무엇하자? 준용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남동쪽으로 어떻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무엇을 해라? 부여를 하자 이거죠. 그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맞아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고
지번은 본번과 뭐로 쓰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이렇게 쓰고 을화일자 이거. 요거는 이제 하나 더 써놓고 기억하셔야 돼요. 신규등록에서는 1 옆에 1에 1로 써놨죠. 그 의미가 뭐예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자 이거야. 근데 백옆에가 이게 뭐래?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라는 거고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또 하나는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최종 본번 다음 선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이야. 근데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똑같잖아. 근데 왜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하는지는 좀 설명해 드렸어요. 자, 보시면 얘가 이렇게 쓰면 얘가 임야도야. 임야도면 여기가 산 11에 임이라고만, 요건 나머지 쓰지 말고요. 보시면 이렇게 쓰면 얘가 토지대장인데 지적도인데 1번, 2번, 3번, 100번 여기 뭐를 써요? 산. 지적도의 이 산의 의미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이쪽에 등록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얘 산 11의 임이 1번 옆에 있었던 토지더라 이거예요. 기존에. 그럼 이제 지적도하고 얘 임야도의 개념을 설명해드려서 과거에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했어요. 그때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토지는 조사해서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만 조사해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해놨어. 여기는 등록을 안 했어. 그럼 얘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었던 토지들이에요. 1918년도부터 임야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넘어가는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산 10일에 이미 여기 옆에 붙어 있었던 토지더라 이겁니다. 그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말소가 돼. 그래서 11번이라고 하는 지번이 결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번 새롭게 부여하고. 얘가 만약에 산 10일에 이미 이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 어차피 지워지고 1에 100의 1로 하지 않고 최종 번번 다음 선번으로 이렇게. 산 10일에 이미 이쪽에 있었던 토지더라 이렇게. 그러면 저건 없어지고 100일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발생해요? 결번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결번이. 그 다음 분할은 2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20이 얼마예요? 1이죠. 말로 표현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필지가 되는 거잖아. 1필지는 어떻게 쓰고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선번으로 해서 2번 붙이는 거니까 2번 없으면 1번부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몇 필지로 분할했어요? 3필지로 분할하면 1필지는 뭐를 쓰고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1이니까 다음 선번으로 해서 9번을 붙이니까 계속 새로운 지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번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분할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했을 때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되고 이게 분할이에요. 합병은 15의 1, 15의 17의 5, 16의 4, 14의 8이 합쳐지면 14의 8이죠. 왜? 그게 가장 선순위니까. 근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의 1, 1의 2, 1의 3, 1의 4 합쳐지면 얼마로? 1의 1로 가장 선순위 지번으로 하고 1의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의 1이 있으면 합치면 얼마? 본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자 이거야. 그러면 하나 남고 다 죽고 하나 남고 다 죽으니까 결번이 당연히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 때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요것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으로 가요.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번 중 뭐를 가지고? 본번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는데 제외할 것이 있죠. 어떤 거? 경계에 걸쳐 있거나 안과 밖에 같은 지번이 있으면 제껴놓고 그죠? 그런데 적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지. 그죠?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에 본번을 붙이고 부번을 붙이거나 그 안에다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지번부를 준용하는 것이 3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뭐를 추가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무엇할 수 있어요? 부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때 무엇에 의하자? 사업 계획도에 의하자 이겁니다. 이때는 사업 계획도에 의한다 이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지번 문제는. 이거 외에도 이제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뭐 진행 방향에 따라서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 필지해별이 불규칙한 경우에 사행식,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홀짝홀짝 기후식,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읽어보셔야 된다. 어찌됐든 지번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 부분하고, 지번은 지번부여적을 기준해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쓰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이렇게 쓰고 을하일자 이거죠. 이해하셨죠? 이거? 쓰다 보면 외워져요. 이런 것들은 잘 안 까먹었어. 안 까먹는다. 근데 막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막 2달에 한 번씩 보면 까먹는 거. 그죠? 등기하다 보면 지적 까먹고, 지적하면 또 등기 까먹고. 근데 등기법은 조금 이렇게 이해만 좀 해놓으면 잘 안 까먹어요. 생각보다. 민법하고 비슷하잖아. 조금 이해만 해놓으면 덜 까먹는데 지적은 잠시 또 안 하면 또 까먹긴 한데 그렇다고 암기가 아주 어려운 암기는 아니잖아. 사실은. 공법이 외우는 게 어렵죠. 좀. 규제 내용도 많고. 보니까 막 숫자도 막 100, 뭐 100, 90, 막 이런 식으로 막 외우던데. 어? 그거 있죠? 작년에 대전에서 어떤 여학생이 답을 공법에 뭐를 배우는데 109, 뭐 숫자는 막 연결돼서 외워. 그 뭐냐? 그러니까 뭐 공법의 암기법이래. 그거 하면은 뭐 하나 외워지는 거래요. 그 외우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야. 이해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법은요 마구잡이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 교수님들이 앞자리 따서 막 알려주잖아. 어떻게든 답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목으로 갑니다. 지목. 작년도에 지번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지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해서 나왔어. 아시겠죠? 그거. 지목도 나왔는데 이 지목은 자, 지목 보세요. 의의 보세요. 의의.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걸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형상, 성질. 그럼 다 틀린 거잖아. 종류를 구분해서 몇 개로? 28개로 공부에 등록하는 거죠. 어디에 등록을 해요? 목도장에다가. 목도장. 맨 밑에 표기에 보면 도는 여기서 뭐다? 지적도, 임야도. 장은 뭐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기록을 하고 지적도, 임야도는 어떻게? 부호로서. 두문자 24개, 차문자 4개, 차, 장, 천, 원. 그럼 맨 위에 주, 차, 창, 양 있죠. 그거 뭐예요? 24개에서 28개로 4개가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거. 주차, 창이야. 주는 주유소용지, 차는 주차장, 창은 창고용지, 양은 양어장이더라 이겁니다. 분류를 보시면 지목은 토성지목, 지형지목, 용도지목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용도지목이죠. 따라서 지목에 의해 토성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용도지목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 원칙, 1필 1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이거 말고도 뭐도 있어요? 등록, 선후의 원칙, 용도, 경중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법정지목은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세요. 여기는 지목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지목은 전부터 어디까지?
잡종지까지 기본서에 있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 꼭 한번 읽어보실 거야. 어렵게 안 나와요, 지목.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인공적인 수로라든지 뚝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국어예요. 국어. 육상의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곳 양어장. 물을 치수하고 도수하고 정수하는 거 수도용지. 응? 수도용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21번째 있어. 21번째. 경마장 유원지. 승마장하고 경륜장이 체육용지고 경마장은 유원지. 낚시터 유원지. 어린이 놀이터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수영장 전부 다 유원지. 납골당 묘지.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임야. 국립공원 이런 것들. 응? 온수, 약수가 나오는데 광천지. 아파트 단지 내 통로. 아파트 단지가 되니까 도로 아니에요? 도로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면. 정말 어려운 거 하나 내볼까요, 제가요? 포도나무. 포도를 키우는 곳. 과수원이지 어디예요? 포도 과수원에서 기르지 어디서 길러? 재배하는 거는. 포도가 지금 나오나요? 좀 더 있어야 돼. 정확하게는 좀 더 있어야 돼. 포도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추석 한 열흘 전에. 지금 나오는 건 다 하우스 포도든지 아니면 좀 빨리 나오는 거 있긴 한데 포도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니지. 좀 더 있어야 돼. 포도는. 수박은 이미 들어가 버렸고. 지목 한번 보세요.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목. 거기 도로 아니에요.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눈썰매장. 체육용지. 볼링장. 볼링장도 체육용지. 경계 보세요. 작년에 경계에서 뭐가 나왔냐면 오른쪽 페이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있죠? 이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지적법은 여기에서 12개 다 나온다니까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 더 이상 다른 이거 공부하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문제풀이집에 있는 거 풀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크게 이게 뭐 새롭게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제가 용어 의에 보시면 필지별로 경계점과는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경계라고 하죠. 경계와 경계점은 같다 틀려? 다르죠.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도면에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되고 공보상의 경계로 특정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공보상의 경계가 아닌 실제 경계에 의한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 다음 지상경계 기준은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은 그림 그리시면 되잖아. 바다 해면에 접하면 어디예요? 최대 만조위. 도로일 땐 어디? 절토부일 때는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하단. 제방은 바깥쪽 어깨. 소유자가 다르면 절토부일 때는 상단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고 있을 땐 하단인데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의 범위에 따르자 이거예요. 그 다음 3번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건물에 걸려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판공도도. 얘가 1번의 판결, 2번의 도. 아니지? 4번의 공, 2번의 도, 3번도 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공공사업 등으로 해서 몇 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에요? 8개. 천수, 유학, 철도, 구제.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이렇게. 판공, 도도. 요거 한번 정리해보고 요거. 천수, 유학, 철도.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고. 건물에 걸려서는 안 되는데 허용되는 것 중에 하나. 또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지상에 뭐를 설치하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하는 거. 사업시행자가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뭐를 플러스하면 공장체를 하게 되면 합병에 무엇이 있는 거? 의무가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요.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요. 요거 자체가. 27페이지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그 4번 요거 보시면 4번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답을 찾아줘. 답은 어느 것 중에 찾을까요? 8개의 지목이 아닌 다른 지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찾으시면 돼요. 8개의 지목이 아닌 2번, 동그라미 2번에 8개의 지목이 아닌 다른 지목 써져 있으면 쓰면 돼. 근데 그것도 안 보이면 판결 쓰시면 돼요. 판결. 나머지 외우지 마실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토지를 무엇할 때? 분할할 때는 지상에 뭐를 설치해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지, 이거 잘못 설명한 것은 하면은 8개의 지목이 아닌 다른 지목이 써져 있거나 그것도 안 보이면 판결 쓰시면, 나머지 1번부터 8번까지를 보시면은요 다 분할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지상 경계점 등록부 누가 작성 관리해요? 지적소관청이. 언제?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 7가지가 등록되더라.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한번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안 나올 거예요. 소재, 지번, 경계점의 좌표.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하남.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이렇게까지 5가지만 있었는데 5번하고 몇 번이? 5번하고 7번이 추가된 거예요. 경계점 표지의 종류와 경계점의 위치,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됐죠?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 자, 옛날에는 의의와 1번하고 2번이 많이 나왔어. 옛날에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몇 번이 나와요? 3번이 나와. 최근 들어서는 5번이 잘 나온다. 계속 이 안에서 어떻게? 이 안에서 돌고 나오고요. 4번은 딱 한 번 나왔어요, 시험에. 딱 한 번. 됐죠,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암기해 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면적. 면적에 의해서 가장 핵심은 수평 면상의 넓이더라. 이거 수평 면상의 넓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경사면상, 지표면상. 그러면 틀린 거예요. 경사면상, 지표면상이다 그러면 틀리고. 대상에 보시면 면적은 아무데나, 면적 측정은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했을 때?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 필지마다 뭐를 측정을 해라? 면적을 측정을 하자. 다만 세부 측량이라 하더라도 경계부근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그러지 아니한다. 즉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 대상은 결과적으로 무엇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요거죠, 요거요. 이 세부 측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세부 측량이라 하면 뭐야? 세부 측량 자체가 경계와 면적과 좌표를 정하는 거니까. 경계와 면적과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세부 측량이기 때문에 세부 측량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뭐를 측정해라? 면적을 측정해라 이거야. 그래서
요게 제2장이 제3장이 지적 공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무엇할 때? 복구할 때는 면적을 측정을 해요. 세부 측량을 실시하는 거니까. 근데 도면을 무엇하고자 할 때는 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는 측량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을 안 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4장이 바로 뭐야? 4장이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이동이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토지가 이동이 돼서 조사를 하면 면적 측정하지 않고 측량을 하면 면적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 조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지목을 무엇하는 거? 지목을 변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야? 합병의 경우는 그냥 합산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측량을 요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측량을 요하는 것이 신규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하는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측량한다 이거면. 경계를 무엇하고자 할 때는 정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만 반대로 위치를 무엇하고자 할 때 정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거. 얘는 경계 정정은 측량 대상이지만 얘는 측량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장이 바로 뭐냐면 지적 측량인데 지적 측량은 세부 측량하고 기초 측량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세부 측량할 때는 면적 측정하는데 기초 측량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 다만 세부 측량이라 하더라도 경계 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화 측량은 면적을 측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수반한다 그러면 하지만 수반한다라고 하면 측정 대상이지만 아무 말이 없으면 얘는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시험에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거다 뭐 찾아요? 요거 찾아. 없으면 이거 찾고 그 다음 없으면 이거 찾고 그 다음에 이거 찾고 그 다음에 이거 찾으시면 돼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거 두 개, 얘네들을 뺀 나머지 공통적인 특징은 측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측량을 안 한다는 거.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 측량 대상이 나오면 그 다음에 면적을 무엇 해야 돼? 면적이 얼마인지는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거? 전자면적기. 전자면적 측정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좌표법이 있더라. 좌표법. 좌표법은요. 경위의 측량. 경위 측량에 의해서 무엇을 했을 때?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면적은 무엇에 의한다? 좌표에 의한다. 근데 시험에 얘는 여기에 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경위를 가지고 세부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이 돼요. 에?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되는 거니까 좌표로 갖고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밖에서 한번 나왔었고. 둘 다 전자면적기든 좌표법이든 거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얼마까지 계산을 하자? 1000분의 1.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무엇을 해서? 계산을 해서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 면적을 이번에 이제 측정을 했죠. 면적 측정을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되잖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단수를 처리해서 등록을 해야, 단수 처리를 해야 된다. 단수 처리를. 그래서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 비쪽에서는 등록 자릿수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나머지는 그냥 1, 2, 3, 4로 가면 되고, 최소 면적은 얼마? 0.1. 나머지는 1. 그러면 600분의 1일 경우에는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등록한다. 맞죠? 1200분의 1인 경우는 1 미만일 때는 1로 등록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로 나와요. 그 다음에 단수 처리 0.05 미만일 때는 버리고, 초과할 때는 올리고, 0.0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수가 영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겁니다. 똑같이 기타도 똑같아.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일 때는 버리고 0.5인 경우는 역시 홀수일 때는 올리고 영또는 짝수일 때는 버린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축척이 600분의 1일 때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적은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 한 자리잖아. 한 자리로 등록을 하고 그 0.1, 0.2, 0.3 이렇게 가더라 이겁니다. 최소 얼마로? 0.1로. 14.46이면 얼마로? 14.5로. 14.23이면 14.2로. 14.15면 걸쳤죠? 짝수, 홀수지? 걸치면 답은 무조건 짝수야. 짝수니까 14.2다 이겁니다. 14.25면 걸쳤죠? 그건 14점 얼마다? 2더라. 이렇게. 걸치면 무조건 짝수야. 왜? 짝수면은 그냥 버리고 홀수면은 올려야 되니까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 하는 거죠. 어떤 지역이에요? 지적 무슨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를 하였거나 아니면은 축척 변경을 실시를 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는 반드시 뭐를 비치하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자 이거야. 이럴 때는 면적은 제곱미터의 한 자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축척이 안 주어지잖아요. 문제에서 축척이 안 주어지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쪽에 있는 건 얼마야? 1200이라든지 2000이라든지 3000이라든지 1200, 1200, 2400, 3000, 6000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럼 14.45면 얼마예요? 14지. 14. 이쪽은 여기까지만 등록하는데 5 미만이니까 버려야지. 14.65면 15. 14.45면 14. 13.5면 이렇게 가더라 이거. 계산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축척 n분의 1 이꼴 뭐예요? n분의 1은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다? 도상거리고 축척 n분의 1이 얼마? 제곱 이꼴 실제 면적분의 도상의 무엇이다? 면적이다. 실제 거리 구하는 문제 나오잖아요. 곱해 그냥 답이에요. 도상거리 구하러 나오면 나눠. 답이요. 곱해도 나눠도 답이 없으면 축척에다 제곱을 해봐요. 그리고 곱해. 그럼 답이야. 나눠. 그럼 답이에요. 근데 이거 정도는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야지. 학개론도 아니야. 학개론은 더 어려운데. 학개론 계산 문제 특강 들으셨어요? 계산 문제 특강 없어요? 저기 다른 학원은 계산 문제 특강 하던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그랬어. 아니 계산 문제 특강을 들으려면은요. 계산 문제는 본인들이 공식을 웬만큼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계산 문제 특강 들으면 그냥 푸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교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막 빠르게 푸는 법도 알려주잖아. 원리를 알아야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원리도 모르는데 빠르게 알려주면 안 돼. 원리를 알고 빨리 푸는 방법도 숙지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적응 못해요. 적응 못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박스에 있는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요거잖아, 요거. 등록 전환일 때, 분할일 때, 출처 변경일 때, 전 시간에 했던 복구했을 때. 복구해서 뭐 있었어?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사 면적으로.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측량하자 그랬잖아. 자, 등록 전환에서 가장 핵심은 임야 대장성의 면적을 그대로 갈 수 없다. 새로이 측정을 하자. 따라서 임야 대장성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직권으로 정정하자 이거야. 분할일 때는 증감이 없어야 한다.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누고 초과할 때는 직권으로 정정하자 이거야. 기억나세요 이거? 축적 변경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전면적으로 가고 초과할 때는 후면적으로 가고 밑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의 토지를 분할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했으니까 면적의 증감을 가져오면 안 되는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경우는 버려야죠. 버리는 것은 작은 것부터 작은 것에서 버리는 거고 적은 경우는 올려야죠. 어디에서? 큰 것부터 올리자 이거야.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많은 경우는 버리는데 큰 것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적은 경우는 올리는데 작은 것에서 이렇게 시험에 낸다고요. 이해하셨죠 이거? 또 분할일 때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분할일 때 얘가 100인데 얘가 30이고 73이더라. 또 얼마 이게 103이죠. 그럼 차이가 났으니까 3만큼 차이 났잖아.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렇게 달아보라 그랬잖아. 면적에 따라 나누니까 여기다 1 빼고 여기다 2 빼가지고 여기를 29로 결정을 하고 여기는 71로 결정을 해가지고 100으로 맞춰주는데 이게 바로 면적에 따라 나누는 개념이에요.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면적은 면적 지정 대상이냐 아니냐 골라주는 거.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은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경위를 가지고 세부치냈다면 이 방식으로, 기타는 이 방식으로. 단수 처리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그 곱하고 나누기 해서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측정 면적 주어지고 결정 면적 구하는 문제. 조금 어려우면 이쪽입니다. 지원 저쪽에 있는 거. 허용 범위 이내일 때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어떻게 면적을 우리가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서 최소한도로 4문제, 많게는 5문제 이상 나오는 거예요. 5문제. 우리 문제풀이 교재인가 기본서에 보면은요. 기본서 교재 보면 뒤에 기출문제 있어요. 한번 풀어보시라. 나중에 시간 날 때. 오늘 한번 보고 책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체크해보면 거의 다 걸려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등록상. 작년도 뭐가 나왔냐면은 작년도 등록상에서 2문제 나왔습니다. 그 표에서 2문제 나왔다고요. 표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딱 보면 이동사유 보이죠? 어디에 등록돼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잖아. 작년도 문제예요. 다음 중 토지의 이동사유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답은 뭐다? 토지대장이에요. 작년도 문제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지적도 임야도의 기타 쪽에 보시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써있죠. 이 시험에 작년 어떻게 나왔냐면은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1번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표고. 표고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질 않아요. 그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의 면적.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그게 정답이 작년도 문제예요. 그 등록상 3문제나 마찬가지야. 왜? 왜 3문제예요? 이동사유 나오고 이거 나왔고 앞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 나오고 이것만 해도 3개잖아. 3개. 등록사항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딱 정리해 놓으면 근데 6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하루에 한 과목을 못 끝내니까 오늘 등기를 지적을 하면 그 다음에 순서가 와야 되는데 순서가 빨리 오면 좋은데 한참 있다 오면 또 까먹잖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1차만 하시는 분들은 민법 3일 만에 한 번 보고 개론 3일 만에 한 번 보면 돼. 그럼 일주일에 2번씩 봐요. 하루는 뭐 봐? 총칙 보고 하루는 물권법 보고 하루는 계약법 보면 충분히 볼 수 있을까? 아침에 와가지고 3일에 한 번씩 돌릴 수 있어요. 문제집은 이틀이면 다 풀어보고
근데 문제만 풀면 지루하니까 아침에 문제 풀어. 물권법 총칙 문제를 풀어요. 요이 땅 해가지고. 물권법 다. 그 다음 점심 먹고 뭐해? 틀린 거 찾아가면서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은 이제 물권법 와가지고 총칙 보고 그 다음 물권법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점심 먹고 틀린 거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도 반복해야 돼. 반복.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데 6과목 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민법 하고 나서 그 민법을 매일매일 조금씩 봐야 돼. 나눠서. 민법 개론은 조금씩 보고 나머지 틈날 때 2차 과목 조금씩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지 민법 보고 개론 보고 공법 보고 하면 아이 등기 안 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버린다고 이게. 소재 집어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모든. 목도장 하면, 지목하면, 목도장. 목은 여기서 뭐야? 지목이고, 도는 도면이고, 장은 장자 들어가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면적은 장에만. 도면은, 경계는 도상경계니까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고유번호 그림에 안 들어가고.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웬만큼 다 풀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면 먼저 뭐부터 등록이 돼야 돼요? 토지의 표시부터 등록되잖아. 토지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은 몽땅. 지목은 목도 장이니까 도는 여기고 장은 이쪽이고 여기는 코드 번호와 함께 뭐를 쓰고 정식 명칭을 쓰고 여기는 무엇을 쓰자? 부호로 쓰자. 두 문자 몇 개? 24개. 차 문자 몇 개? 4개. 차장 천원. 장.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면 사유도 들어간다 이거야. 그게 작년도 문제예요. 이동 사유가 들어가는 게 뭐냐 이거지 공부상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더라. 작년도 문제예요.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표를 불필요한 X는 사실은 쓰면 안 돼. 응? 불필요한 O도 필요 없어요. 요렇게만 채워도 되는 거죠. 요렇게만 채워도. 이거 할 때마다 예전에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만 했더니 여기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고 막 질문하시는 분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여기 쫓아와가지고 여기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정말. 왜냐면 그런 거 알려줘 외운다니까 일일이 그것까지. 아직도 못 붙었어요 그분. 아직도 못 붙었어. 맨날 땅 사라고 전화 와요. 아직도 못 붙었어. 소유자는 어디에? 소유자는 대장에. 대장이라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문부, 대권등록부잖아. 고유번호 어디에 안 들어가요? 그림에 안 들어가니까 지적도 임야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미 지번할 때, 지목할 때, 면적할 때, 경계할 때, 좌표할 때 이미 여기 등록상은 안고 오는 거지 앞에서. 새롭게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도면번호라는 게 도면번호. 도면번호라는 것이 도면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도 들어가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고 지적도 임야도에 들어가는데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에는 도면번호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토지대장이면 고유번호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요? 소재 들어가고 지번 들어가고 토지대장이라고 써놓고 여기에 도면 번호 들어가고 축척이 들어가고 비고 들어가고 장번호 들어가요. 그래서 목도장, 축도장이야.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뭐도 등록되죠?
축적도 함께 등록되자 이거야. 그 다음에 얘를 몇 등분으로 나눠요? 3등분으로 나눈다고. 여기에는 토지의 표시를 쓰고 이쪽에다가는 소유자를 쓰고 이쪽에다가는 기타적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 면적, 그 다음에 이동, 사유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위쪽에다가는 소유자에 관한 성을 쓰는 거니까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동, 원인, 변동, 일자, 토지의 등급, 개별, 공시지가. 그럼 보세요. 기타적인 내용에 이거 써놨잖아. 책에 보면 기타적인 거에 이거 써놨잖아요. 요거 얘는 어디에만 들어가요?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만 등록이 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써서 드린 거 있잖아.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보다 써서 드린 게 더 좋아. 이것보다. 그거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에? 써서 드린 거 있잖아. 제가 카페에서 써서 드린 거. 그것만 보시면 된다니까. 에? 정말이에요. 요약집도 많으면 다 필요 없어. 뭐 다 필요해. 이 사람 저 사람 거 뭐 필요해. 이 작가 뭐 한 사람 것만 있으면 돼. 중개사법 요약집 별다른 거 있을 것 같아요? 별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글자체 틀린 거 빼고는 없어. 편집 기술 좀 틀리고 비슷비슷해요 다. 그러면 이제 공의전명부는 이렇게 물어봐. 얘 공의전명 이거 이렇게 지우면 되잖아. 이게 공의전명부잖아요. 요게 지우면 뭐야? 공의전명부지. 왜냐 공의전명부는 요 한 필지를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 지분을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분이 하나 딱 들어가요. 이게 공의전명부더라 이겁니다. 그 대지권등록부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여기 벽에 뭐가 써 있어? 벽에 명칭 써 있죠?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의 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비율. 3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뭐를 써? 여기다가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고 건물에 뭐를 써요? 명칭을 쓰고 대지권의 비율을 쓰는 거야. 대지권등록부 오른쪽에 기타에 보면 3개 써 있을 거예요. 3개. 맞죠? 그 다음에 경계점을 뭐로 등록하면? 좌표로 등록하면 그때 작성하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경계점에 뭐만 등록하면 돼? 좌표만 등록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소유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뭐만? 좌표만 XY만 넣어주면 된다 이거지. XY만.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넣어주면. 4점에 대한 3점일 수도 있고 4점일 수도 2점은 될 수가 없죠. 2점은 선이니까 면이 될 수가 없잖아. 필지가. 여기에 필지 형상을 대략적으로 그려서 부호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얘를 뭐라 그래요? 부호 도라하고 1번, 2번, 3번, 4번을 얘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얘를 부호라고 하잖아.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기타에 보면 요거 써놨을 거예요. 부호도하고 부호만. 맞죠? 그러니까 거기 표를 이해하려면은 머릿속에 토지대장이 한번 그려져야 돼. 토지대장이 한번 그려지면서 살짝 지워보란 말이지. 지어서 공의전명부. 또 한 번 지워서 대지권등록부. 또 한 번 지워서 경계점 좌표등록부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얘를. 그냥 저렇게 못 외운다고 저거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몽땅, 목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고유번호 그림에 안 들어가고 요게 먼저 또 기억에 놔야 돼. 그러면 도면에는 이게 뭐예요? 이게 도각선이잖아. 얘를 무엇으로 얘를 도각선이라고 하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것을 도각선 및 뭐라 그래요? 수치라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색인도잖아. 색인도고. 뭐예요? 건축물하고 무엇? 건축물하고 구조물의 무엇? 위치.
이런 것들이 뭐야?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잖아. 삼각점 및 무엇? 삼각점 및 지적 기준 점의 무엇?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위치 들어가고. 그럼 이제 이거 뭐 이게 뭐야 이게? 경계고, 지번이고, 지목이고, 운학동 소재고,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몇 호, 도면의 제 명이고, 띄고 1200분의 얼마? 1, 축척수고. 이게 도면의 등록사항이잖아. 그 도면에 특이하게 들어간 게 뭐예요? 도각선 및 수치, 색인도, 제명, 건축물하고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이런 것들이 특이하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하나 빠질 건데 이제 뭐가 빠졌어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빠져 있잖아 지금. 응?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좀 빠져 있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거잖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도 도면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적도라고 하는 제면 끝에 무엇이라고 쓰고 좌표라고 쓰고 오른쪽 하단에 뭐라고 써놔요?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놓고 이게 경계점이고 이게 경계점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두 점에 무엇을 하니까 좌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24.16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더라. 작년도 정답.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은 여기 정답이에요. 나머지 뭐 표고, 면적, 엉뚱한 거 막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거 나왔죠? 이거 이동사유 나왔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 나왔죠? 이것만 해도 등록사항 3개잖아. 여기다 측량기간 그거 물어보는 거 나왔죠? 적부심사 어디에다 청구하냐고 나왔죠? 어디에 청구해요? 지방에다 하잖아. 에? 지방에다가. 그런 문제가 12문제 중에 벌써 대여섯 문제다. 지번 나왔죠? 지목도 나왔죠? 면적도 아마 나왔을 거야.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럼 복구 나왔고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계속 나오는 거 시험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지대장을 한번 그려보고 살짝 지어보시라 이거예요. 여기서 보통 2문제가 나왔다는 소리는 꽤 많이 나온 거잖아. 우리가 1, 2월 달에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 등록사항 1시간밖에 안 돼요. 내용상으로는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시간 날 때 배속으로 해서 들으면 30분이면 들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거로 공부 안 될 때 한번 보시라 이거지.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 자,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전부 다 누가 나와줘야 돼요? 소관청만 나와야 돼. 누가 나오면 안 돼? 국장이 나오면 안 돼요. 시도지사가 나와도 안 되고. 그래서 보시면 등록사항부터 먼저 기억하셔야죠. 등록사항 몇 개? 5개.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걸 하면 뭐다? 6번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 법은 맨 위에 토지 표시와 소유자는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야. 거기에 지적 공부의 내용.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이거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국토유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바꿔놔요. 이 법조문을. 그럼 틀린 거잖아.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내요, 시험에. 그러니까 중개사도 그렇게 내면 당하는 거지. 왜? 다 맞아 보이니까. 왜냐면 어디까지만 공부해요? 앞에 사항까지만 공부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만 나왔었고, 시험에는. 관리 및 운영에 1번부터 4번까지 나오죠. 전부 다 소관청만 나오잖아.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고 이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자. 누가? 소관청이. 그러면 이거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 국장.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는 소관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4번 필요에 따라서는 소관청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전부 다 관리 및 운영에서 누구만 나와요? 소관청만 쭉 나오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열람 및 증명서는 소관청 또는 읍면 동장에게 신청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록사항 정정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리 확인하는데 2번이 시험에 나왔죠.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사항을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데 시험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가 정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라는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 그 다음 페이지에 지적위원회. 중앙은 어디 설치해요? 국토교통부에. 지방은 어디에? 시도에.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 업무 담당 과장이고 시도의 위원장은 지방의 위원장은 시도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시도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인데 제외하고 담당 업무는 지방은 적부심사만 하고 중앙에서는 재심사를 하는데 그거 외에도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측량 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 기술자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하는데 일일이 다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지방에서 하는 적부심사는 어디에서 해요? 지방에서 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회의에 보시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안 되면은 사전에 미리 지명한 위원이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해서 의결되고 회의 소집 5일 전 각각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작년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면은 적부심사가 나왔다 그랬어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 작년도 문제가. 그 다음에 25회 때 뭐가 나왔냐면은 25회 때 나왔던 문제가 그 위원회 제척이에요. 제척. 즉 적부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 이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되는 5가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제 테마 9번 해가지고 토지 이동의 종류별 특성 공부정리 정정 요거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